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상해에서 지원하는 공무망 ES 진단 코칭 프로그램의 검증 및 컨설팅사로 참여하고 있는 시중평가사 나이스 DMB ES 사업실의 전상무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대략적인 저희 진단 기준하고 환경 부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환경에 이어 사회 및 지배구조 지표 중에서 다소 좀 생소한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대한상해에서 지원하는 이 공무망 ES 진단 코칭 프로그램의 사회 부문은 크게 사회 목표, 인적 자본, 제품 및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 카테고리 안에서 26개 항목을 진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ESG 사회 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 근로자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률을 잘 준수하시기만 하셔도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준법 경영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인권이나 사회공헌, 공급망, 그리고 정보보안, 산업재해 등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그 기업의 경영 반칙, 그리고 CEO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증빙 자료 예시에 뭐 비전하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집처럼 생긴 이런 이제 그 그래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목표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로드맵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베스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내시기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대표이사님이 임직원들한테 이제 신년에 메시지 보내실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메시지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인적 자본인데 좀 이제 내용이 많아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보 보호하고 인권 이쪽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계약서나 뭐 여성 근로자 수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좀 생소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정책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B2C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 아마 대다수 중소기업 분들께서는 B2B 위주의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B2B 사업을 하시더라도 고용상 이제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고객사 이 담당자들의 전화번호 이런 것도 법률상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들을 B2B 중소기업들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가 모니터링 자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자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취업 규칙에 많이 들어 있고요. 취업 규칙이 좀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 규칙 이런 거 매번 확인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평가에 좀 도움이 되고 이 근본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가에 있어서도 대응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취업 규칙 외에 인권 원장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들 홈페이지 가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 자본은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보건안전 및 노동 이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 때문에 보건안전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큰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노동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업조율 확인서나 뭐 인증서, 뭐 급여명세서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런 질문들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전보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보건 관리 규정 대부분 업체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최고 경영자 대표님 사인이 들어있느냐 이거 좀 확인을 하니까 사인 쪽 좀 이제 들어있는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직 같은 경우는 내부의 조직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안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같이 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보건 관리 규정 내에 혹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서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옆에 예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업성 질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 업체에서 근골격계 질환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표시해서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교육을 수행했느냐 이건데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뭐 환경 그다음에 사회 지배구조 근본 평가하면서 한 3-4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다 이제 비슷한 증빙 서류들로 내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예시해 보시듯이 교육의 내용이나 참가한 참가자들의 인명부 이거 같이 내시고 그다음에 뭐 사진 첨부나 교재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안전 날짜 따라 잡고 사연 날짜 따라 잡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 날 잡아서 다 보내시고 사인 다 받으시고 이러면 평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까지 이제 제일 좋은 점수 받으시려면 협력사 포함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협력사에 발송한 공문 이런 거 같이 첨부해 주시면 협력사 교육도 했구나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이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특별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저희 가이드북 드린 거에서 우리 회사는 특별교육 대상자구나 하실 때는 특별교육 하신 내용도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결사여자유 보유 정책입니다. 이제 법률상 노조가 없더라도 30 이상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노조 자료 혹은 노사협의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고 30인 미만 기업들도 설치 의무는 없지만 이 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하신다면 글로벌 평가에서 좀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그 결사여자유를 우리는 보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인권경영 원칙 같은 거를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거나 내부 자료를 증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고충 처리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글로벌 ESG 기준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항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 고충처리위원회가 노사협의회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은 설치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정도 준비를 해주신다면 다른 평가 받을 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근본 평가에 있어서는 이번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이제 증빙을 해주실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받는 그런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과 고객 카테고리입니다. 분쟁 광물 이슈인데요. 이거는 분쟁 광물은 솔직히 이제 대기업들도 현재 준비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근본 이제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가중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준비해야 할 수도 있구나라는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나 철강 쪽 관련된 업체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쟁 광물이라는 거는 이제 콩고강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국들,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콩고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금주석, 텅스텐, 탄탈륨 이런 이제 광물들이 이 정부군하고 이제 반군들이 점유를 하고 이 강제 노동이나 이제 아동 노동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익을 얻는 바람에 이런 게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자 혹은 사용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자. 이런 내용에서 이제 분쟁 광물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도 좀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협력사 이슈입니다. 요 협력사가 지금 아마 보고 계신 이제 저희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은 어떤 대기업에 있는 협력사로 계실 텐데 현재 피평가 받으시는 기업분들도 밑에 있는 협력사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뭐 원자재나 이제 상품 그리고 용역들을 조달해 주시는 이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협력사에 대해서도 관리 및 공정거래 준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협력사 행동규범인데요. 이제 지속가능 조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협력사에 대해서 ESG를 준수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으로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질문드리고 그래서 행동규범이나 이제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을 준수 이 프로세스 이런 증빙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규정을 세웠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첨부해 주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서 지금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부분에 이제 이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공정거래 부분인데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인권경영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이런 서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용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다른 기관들의 이제 평가 대응을 위해서라도 좀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부분에서 안내드리는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이제 사회공헌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짜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KPI로 설정을 해서 업체들이나 이제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한 내용들을 임직원에게 이 일종의 강제화를 시켜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요 이상으로 이제 그 사회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에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지배구조 쪽 설명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